노동계에선 지금의 콜센터를 60, 70년대 공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창문도 없는 공장에서 미싱받고 실밥 따던 과거 여공들처럼 콜센터 노동자들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닭장처럼 칸막이 쳐진 곳에서 공성정의도 없이 옆에 말하는 동료들 안주 공객을 다 마시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의 방역 대책은 알아서 조심하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넘게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상담자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다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30분만 끊임없이 소리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콜센터 업무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고도의 감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화장실도 대기 걸고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차 쓰는 건 물론이고 아파도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들을 소모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모든 것을 맞추고 상담원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콜센터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재택근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좌석의 간격 조정 등을 대책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영세한 콜센터 업체들에겐 이런 조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콜센터 직원에게 상담 고객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4년 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고객의 폭언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ARS 도입과 매뉴얼을 만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10년이 넘게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욕설하는 고객을 견디기 힘듭니다. 콜센터 노동자 중 고객 업체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한 노동자는 9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콜센터에선 고객의 욕설을 들으면 상담사가 직접 응대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리고 이후 욕설이 계속되면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을 내보낸 뒤 통화가 종료됩니다. 결국 상담이 종료되기까지 여러 번의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데 법은 우리 콜센터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가해 고객에게 관대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선 한국 영화가 약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영화들이죠. 한 편이 더 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상영된 다음 소희입니다. K 콘텐츠 속의 한국은 BTS처럼 밝거나 오징어 게임처럼 어두운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다음 소희는 어느 쪽일까요? 특성화고 졸업반인 소희는 콜센터 현장 실습생입니다. 춤을 좋아하고 밝고 당당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이내 극심한 감정 착취와 비인간적인 경쟁 속에 시들어갑니다. 야, 뭐 하자는 거야? 고객님 해지 연장을 하시면 그 요금제 변경. 아이씨, 야! 나는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돼. 특히 여기 김소희 씨. 제일 심해. 지금 한국 사회는 콜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공공기관까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종사자 200만 명, 시장 규모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김관욱 교수는 이 책을 쓰면서 100명 넘는 콜센터 상담사들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회사가 내몰게 되면 나중에는 그 죄송함마저 다 소진되면 결국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무감각해지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콜을 최대한 짧게,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하는 오늘날 콜센터 노동 현장은 모던타임즈의 유명한 장면을 닮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센터가 4위.
다음 소위가 특히 인상적인 건 콜센터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취업률만 높인다면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 관심 없는 학교. 산하학교 취업률을 높여야 인센티브를 받는 지방교육청. 인센티브라는 족쇄 속에 기업도 정부도 여고생의 죽음을 개인 탓으로 돌릴 뿐 그 어느 곳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연관되어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콜센터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기업이 벽으로서 상담사분들을 고용한 겁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너무나 불편하죠. 직접 당담자와 이야기하고 싶고 빠른 업무 처리를 하고 싶은데 결국 간단한 수준의 컴플레인은 해소시켜줘도 근본적인, 즉 기업의 손해가 되는 컴플레인은 처리하지 못하게끔 막는 시스템이죠. 다음 소위가 칸뿐 아니라 10여 곳의 해외 영화제에 초청받은 건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에게 회사 측은 말합니다. 어쨌든 현장 시스템 나온 여학생이 자살을 한 건데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나의 오로지 나의 세상이었 사람한테 그냥 걸어 나오면 되지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했어? 왜 거기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소희 같은 비극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영화 제목이 다음 소희인 이유입니다.